그 여자는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자식들이 제 갈 길을 가도 한 번도 크게 불평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녀가 떠났습니다. 아침 안개가 남아있던 시골 마을회관 뒤편의 작은 장례식장. 영정 속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큰딸 영자는 상복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스치고 조용한 장례식장 안에는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장례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마을 이웃들, 교회 권사님들, 먼 사촌들까지 찾아와 조문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얼마나 살갑게 살았는지 그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자 빈소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살며시 열리고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영정 앞에 서서 긴 시간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자야. 그 목소리 20년 전 그날처럼 또렷했습니다. 그는 강만수, 어머니가 젊은 시절 잠시 의지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영자는 잊고 살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술 냄새가 배어있던 겨울밤, 그가 집 앞에 서 있었던 기억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만수 아저씨? 그래, 나다.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구나. 영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한 뒤 잠시 함께 살았던 사람, 하지만 그 이후로는 소식도 듣지 못했던 남자. 영자가 그에게 무언가 물어보려던 순간 또 한 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양복, 까만 넥타이, 얇은 금태 안경.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고 김말순님의 빈소가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고인의 남편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몇 년은 지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말순 씨는 제 아내입니다.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도 가져왔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둘째와 셋째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받아본 순간 영자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등본에는 분명히 김말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도 날짜도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엄마는 대체. 그때 구석에서 서 있던 만수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흑발에 스며든 분노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뭐라고? 이 여자는 내 여인이었다. 내가 20년을 같이 살았단 말이야. 내가 뭔데 이런 헛소리를 해. 여인? 웃기지 마시오. 법적으로는 내 아내요. 당신은 그저 얹혀 살던 사람일 뿐이지. 향 냄새가 갑자기 매캐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자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눈앞에서 두 남자가 서로를 향해 불꽃 같은 시선을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대체 어떤 삶을 산 거예요? 그날 밤 영자는 혼자 상주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가 꺼져가는 작은 방, 고인의 물건을 담은 작은 가방 하나, 그 가방 속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와 누군가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그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이 편지를 읽을 땐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속에는 더 많은 편지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나 모두의 인생을 뒤흔들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둘째 날 아침, 빈소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밤새도록 읽지 못한 편지들이 영자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밖에서는 소복을 입은 둘째와 셋째가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넷째와 다섯째가 휴대폰을 붙잡고 속닥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영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 한 장에는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삶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야, 너희 아버지와 내가 헤어진 뒤 난 외롭고 지쳐 있었단다. 만수가 그때 나를 도와주었어.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 영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 아래쪽에는 덧붙여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종이 끝자락이 촛불에 비치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나는 살기
살기 위해 또 한 번 선택을 했단다. 그 사람은 너희가 모르는 이지만 법적인 남편이 되었어.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무 설명 없이 짐을 싸서 나가던 날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빈소에 다시 남자비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마을 이장과 몇몇 친척들이 뒤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색한 기류를 느끼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남자비는 차가운 눈빛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주분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고인의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와 장례 절차 제가 주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엄마를 20년 동안 모신 건 우리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법은 서류를 보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빈소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머뭇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집안이 어찌 되려고. 그때 남자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권리라고? 내가 이 여자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쌀 한 톨, 약 한 알까지 다 챙겼어. 그런데 이제 와서 서류 한 장 들이밀고 권리라니. 순식간에 빈소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두 남자는 서로를 향해 날선 말을 쏟아냈습니다. 분향소 한켠에서 울먹이던 이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말렸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혼인신고를 했나? 보험금은 누구 앞으로 돼 있는지 알아? 다 내 이름이야. 돈? 내 놈은 돈 때문에 온 거였어. 이 여자를 사랑했던 건 나뿐이야. 영자의 귀에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뒤엉켜 웅웅거렸습니다. 둘째는 눈물을 훔치며 오빠처럼 의지하던 매형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고 막내는 스마트폰을 움켜쥔 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알아내야 해. 두 사람 중 누구 말이 진실인지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날 밤 영자는 편지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의 눈물로 얼룩진 고백들이 더 있었습니다. 글씨마다 망설임과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언젠가 내가 이걸 읽게 되면 내가 왜 두 사람을 동시에 떠나지 못했는지 알게 될 거야. 한 사람은 내 마음을 지켜줬고 다른 한 사람은 내 삶을 지켜줬단다. 영자는 편지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스며들었고 장례식장의 복도에는 누군가의 울음 섞인 기도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두 남자의 언성이 다시 한번 영자의 귀를 찔렀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그 여자는 벌써 굶어 죽었어. 내가 아니었으면 그 여자는 거리로 나앉았어. 영자의 손이 편지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한 살짝의 미소가 스쳤습니다. 엄마, 난 이제 알 것 같아. 이 싸움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죄책감의 싸움이었어. 장례식장의 둘째 날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 싸움과 비밀로 가득 차 흘러갔습니다. 장례식 셋째 날 아침 새벽 안개가 아직 가시지 않은 빈소에는 긴장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밤새 울던 눈으로 영자는 엄마의 유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편지 뭉치 아래 작은 자물쇠 달린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자야, 이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내가 떠난 뒤 내가 읽게 되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다. 영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종이에는 굵고 떨리는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나는 아들을 하나 더 낳았다. 그 아이는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너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영자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뒤쪽 문이 열리며 남자어가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너 그 편지 봤지? 엄마가 아들이 하나 더 있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그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떠난 거야. 아니야. 그 아이는 내 엄마가 내게서 낳은 아이야. 그 아이를 데려가려 했던 게 바로 너였잖아. 분향소 한가운데서 두 남자가 서로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그 아이 내 놈 때문에 집을 나간 거잖아. 그날 밤 내가 그녀를 데려갔잖아. 웃기지 마. 그 아이를 버리려 한 건 바로 너야. 영자는 비틀거리며 형제들을 둘러봤습니다. 둘째는
둘째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막내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때 빈소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낯선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엄마가 생전에 쓰던 묵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기억했구나. 모두의 시선이 그 청년에게로 쏠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 그 이름 편지에 있었어. 그래, 난 영수야. 엄마가 평생 나를 숨기며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순간 두 남자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각자의 기억 속에서 잊으려 했던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내 아들이었구나.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그 아이를 왜 지금까지. 영자는 편지를 꼭 쥔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사랑과 후회, 그리고 숨겨진 아들의 존재. 그날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울음과 고성,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진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놀라게 하셨다. 영자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남긴 건 편지뿐이 아니었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나한테 따로 준 서류가 있어. 거기에 이 집 땅과 건물의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형제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둘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긴 다 같이 지켜온 집이야. 이제부터는 내 집이야. 엄마가 그렇게 정했어. 두 남자는 서로를 노려보며 주먹을 움켜쥐었고 형제들은 영수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비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안의 이야기는 더 깊은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새로운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